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12월 31일 미쿡 정치농장 467화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량희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진짜 이제 2025년이 한 4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실감 안 나요. 예, 뉴저지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저희 조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맨하탄에 내려가서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공연들도 막 하고요. 그래서 볼드랍, 타임스퀘어에서 있는 볼드랍 아마 볼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TV를 통해서 좀 볼 예정이에요. 예, 아주 우아하게 연말을 보내고 계시네요. 2025년 미국 정치농장 그 1년 동안 양희님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또 우리들한테 매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더 빠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렇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해 되짚어보고 내년 또 어떨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올해 양희님 2025년 겪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또 개인적인 일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가장 큰 일은요. 작년 12.3 그 윤석열의 뭐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있었던 그 불법 계엄 선포 그리고 올해 이게 4월에 그게 불법이라는 거가 인정이 돼서 탄핵이 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고요. 그러는 바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좀 기적 같은 일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도 아,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었구나. 정말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써왔구나라는 거를 지금 실감을 하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남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올해 그렇게 느껴져요. 미국 정치농장을 비롯해서 정치를 다루는 방송이든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2025년에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냐 하면 결국 내란 문제, 윤석열, 뭐 김용현, 한덕수 이런 사람들 재판 진행하는 문제, 김건희 뭐 구형 받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안정돼 나가는 뭐 이 얘기 말고는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했죠. 이게 아마 이거는 재외 동포든지 한국의 국민이든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2026년에 그럼 이렇게 좀 우리 미주 동포들의 삶과 연관이 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윤석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을 때 미국에 사는 좀 많은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웠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미국에서 지금 올 한 해 굉장히 열풍을 몰고 왔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그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갖는 그런 인상이라든가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국민을 위한 또 글로벌리 외국과 같이 외국의 그 정상들과 함께 외교를 잘해서 또 한국 위상을 높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을 때 느꼈던 거 그 이상으로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이제는 확신도 들어요. 네. 2025년 12월 31일 날 나누는 미쿡 정치농장, 미주 한인들의 나누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5년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 2026년 전망 이렇게 멋진 계획을 했지만 이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네요. 이혜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네. 안 되는데 한번 네, 저는, 해보세요. 근데 사실 이혜훈이라는 분은, 제가 예전에 진보 그런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들을 오래전에 그런 데를 통해서 이혜훈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열린 마음을 가진 좀 보수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사실 굉장히 많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망가진 보수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저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 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뭔가 잘해볼 마음이 있다면 그래, 다 기회 줄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요. 벌써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오늘 그 민경욱이든가요? 그 국힘에, 뭐, 연하장을 받았다. 뭐, 윤석열한테도 못 받은 연하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받았다. 그런 거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이재명 정부를 더 흉보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뭔가 자기네들도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속한 당이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보수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팔았던 양심들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개가천선을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결국은 정치적인 이득을 따지겠죠. 보수적, 극우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정상적인 보수로 갔을 때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이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달려갈 거라 생각하고 이해윤도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내가 난 잘못했어. 그때 뭐 몰랐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그럴까요? 기회가 왔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찬스고, 그만큼 큰 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 네. 잘할 거라고 봐요. 더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라는 것이 개인이든 정당이든 서로 경쟁을 하고 집권을 하고 생각했던 정책들을 펼치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국가의 틀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나라가 깨져도 좋다, 국민들 다 죽어도 좋다, 나만 정권을 잡으면 된다, 우리 정당이 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편향적으로 나가는 것 전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나. 그래서 계엄이라든가 정말 사람을 총으로 갈겨 죽이는 어떤 끔찍한 일들을 겪어서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아픔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 형제고 부모고 아저씨고 삼촌이라서 사람을 혐오하고 아무리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달라도 일도 같이 하고 생로병사 같이 겪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소 아저씨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해운. 저는 뭐, 그전부터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민주당 맞아요. 내에서 반대 의견 가진 사람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왜냐면 우리 집안 자체가 다른 형제 자매들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의를 끊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지, 다. 맞아요. 예. 그런 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건 옳은 거지만 같이 끌어안을 부분, 또 공감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유해 나가면서
공통점을 찾아내 나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혀 이것이 뭐 잘못됐거나 문제된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거기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과연 인사라는 것이 물론 통합의 어떤 기능이 있긴 하겠지만 또 그 사람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이게 한번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였다가 어차피 나중에 이쪽 정치 진영, 저쪽 진영한테 다 반대를 받아서 통과가 못 될 수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해도 뭐 그런 저, 비극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난 이해운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옛날에 청문회장 이런 데서 정말 그야말로 미친 모모처럼 떠들고 한 거 다 기억나요. 나는 그 사람이. 네, 그렇지만 정치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네. 그런 걸 또 이해하기 그리고, 때문에 네, 지금, 진심으로 대했을 때 진심으로 응하고 자기가 이거를 응해서 직을 받아서 하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좀 생각 가치관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런 거를 요구합니다. 예. 네, 예, 그러면 2026년 우리 미국과 세계에 대한 생각을 잠깐 동안만 제가 한번 할게요. 네, 이제 정말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을 퍼부었어요. 드론 공격하고. 왜? 야, 예멘에서 왜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랍에미레이트는 예멘에 민병대를 지원해요. 뭐 민병대라고 해야 될지 반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군을 지원해요. 음, 그러니까 예멘의 어떤 항구에 이 민병대 조직이 그 픽업 트럭하고 군용으로 쓰이는 차량들을 쫙 수입해서 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제 거기다가 폭격을 퍼부어가지고 작사를 냈습니다. 거기도 약간 형제의 나라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우네요. 그런데 꼭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는 아니지만 결국엔 이것도 자원 문제예요. 예. 네, 예, 예멘이 또 그 무슨 홍해인가 뭐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미사일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결국은 예멘이라는 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권을 다투는 형국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그렇죠.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다른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하면은 트럼프는 아무리 그 바이든이 정부 때 일으킨 일이야라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솔직히 누가 제일 웃음을 지을 것 같아요? 얼굴에 미소를 띌 것 같아요. 누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대충 합의가 돼서 끝난다면 러시아겠죠? 푸틴이 제일 행복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아무리 이건 바이든 때 한 거라서 나는 몰라 하고 이거 발 빼는 게 최고야라고 하지만 자기는 무슨 아트 오브 딜이라고 해서 협상의 기술을 쓴 저자로서 협상의 대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협상인가요?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생각에는 베네수엘라를 치는 것도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에서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그냥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물론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사전에 봉쇄한다. 왜?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러시아 코앞에다가 미사일을 놓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자기 방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데 여하튼 우크라이나 뭐 영토의 거의 5분의 1을 이제 차지하고 여기서 종전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못 가입하는 걸로 하고 땅은 그대로 크리미아 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땅까지
다 러시아가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안전보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뭐 미소 지을 자는 푸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이유도 그런 데서 면모가 쓰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 그럼 미국은 베네수엘라 먹을 게 뭐 이런 반대급부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국지전들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일랜드, 캄보디아 싸움. 이거는 저는 처음 본 뉴스예요. 예, 타일랜드하고 캄보디아도 엄청나게 싸워서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어, 자, 한편 사진에 보이다시피 소말리아에서부터 수단까지 아프리카의 9개 나라에서 현재 열전 중에 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는 결국 뭐냐면 예, 이 2026년도 이 세계가 그냥 냉전, 열전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충분치 않게끔 강대국은 강대국끼리, 약소국은 약소국끼리, 국지전은 국지전 마구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오히려 전쟁이나 이런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과연 왜냐하면 거기서는 합의가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이스라엘 가자도 합의 나오기 힘들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완전 분해되기 전까지는 자기 뭐 못하겠다. 무조건 우리가 지배하겠다고. 하마스나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쳐들어왔을 때 뭔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장 해제하고서 나중에 어떻게 그냥 쫓겨나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거기서 합의가 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게요. 합의되는 게. 캄보디아, 타일랜드도 지금 양쪽 지도자가 국민들의 지지를 별로 못 받는 상황에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 국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알았어 여기까지 양보할게 네가 저기까지 가져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소말리아부터 수단까지 지금 아까 본 전쟁 중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도 개입돼 있지만 중동 국가들도 개입돼 있어요. 어떤 네. 아프리카 국가는 지배 계급은 사우디 아랍계층, 음, 예. 피해지배 계급은 현지 아프리카인들, 뭐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네. 계속 전쟁 나고 그러면서 원유, 자원 이런 문제로 이제는 중국, 러시아, 미국만이 아니라 예, 중동의 국가들, 이스라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큰 싸움, 작은 싸움이 동시에 다 진행되는 그런 2026년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2026년 11월 결국 총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원인데 올해 선거가 있는 곳이 이만큼입니다. 보면은 현직 공화당 상원이 있는 곳이 한 20여 개 주고 여기에서 올해 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상원으로 있는 한 12개 지역 여기서 이제 선거가 일어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국 정치 지형을 결정져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 아직도 앱스틴 파일 문제가 있고 관세에 문제가 있고 지금 이미그레이션 때문에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다수의 백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지지가 계속 이어져서 이 이번 11월 총선에서도 상원과 하원 계속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처럼 이 새로운 젊은 그다음에 진보 민주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해서 트럼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일궈낼 것인가? 2026년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경제, 외교 뭐 이런 거는 지금 뚜렷이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백인 지지층이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직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지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45분에 전해드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정치농장 저희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2026년 우리 미주 한인분들에게 양희님이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네. 2026년 또 새해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고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금 ICE를 통원해서 벌이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이라든가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서 좀 많은 한인들께서 편안하고 또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